자, 투데이 하드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비대면 서비스로 수익을 올린 ICT 업계가 이번에는 가상현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메타버스, 가상세계 서비스가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IT조선 유진상 기자와 함께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되어 있죠. 유진상 기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뭐 바쁘게 움직이시고 계신가 봐요, 지금? 예, 지금 좀 일이 좀 생겨가지고요. 예, 또 취재 가시는 것 같은데. 네. 자, 뭐 그래도 저 인터뷰는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 바로 본론으로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메타버스, 네. 우리가 이제 교통방송이라 가지고 끝에 이제 버스라는 이름 때문에 뭐 새로 생긴 무슨 뭐 차세대 버스인가 뭐 생각했다면은 그건 이제 오산이죠. 예,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예, 이게 지금 정확히 메타버스가 어떤 건지 용어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예, 메타버스라는 건요, 메타 여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버스는 유니버스의 버스를 얘기합니다. 유니버스의 버스. 그러니까, 예, 사전적 의미로는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천천히. 네. 죄송합니다. 뭐 수첩을 꺼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괜히 그 저기 안 보고 하지 마시고 똑똑한 척 하시려고 너무 그렇게 보시고 하세요. 보시고. 네, 사전적 의미는 이제 현실 세계인데요. 예, 여기에 이제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가 붙어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예, 이제 그 가상 현실하고는 또 뭔 차이가 있어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가상 현실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 현실에서 한 단계 더 진보했다. 네. 그래서 웹과 인터넷, AR, 뭐 VR 이런 것들이 총망라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미래에는 인터넷이 3차원 네트워크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메타버스가 향후 IT 산업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니, 이러한 그 메타버스가 우리 삶에 깊숙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미국 청소년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 유튜브보다 이 메타버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 세계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가장 최근에 메타버스가 나온 영화는 이제 레디 플레이 원이 있는데요. 레디 플레이 원. 예, 이런 영화에서도 보는 장면이 이제 거의 현실이 됐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게 이제 현실화된 게 로블록스라는 게임 때문인데요. 이 삼성증권은 로블록스를 두고 현 시점에서 가장 진화한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게임이? 네. 로블록스 인기는 거의 신드롬 수준인데요.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세계 이용자가 1억 6천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 9에서 12세 어린이의 3분의 2, 또 16세 이하 청소년의 3분의 1이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또래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이미 다들 로블록스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세와 맞물려서 이용자가 40% 정도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예, 로블록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단순히 잘 만들어진 게임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단순 투박합니다. 로블록스 안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인기가 되게 높은 겁니다. 유저 한 명이 재미난 게임을 만들면 뭐 입소문을 타고 다른 이용자들이 몰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뭐 이용자가 북적이면서 아이템 판매도 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창조 경기입니다. 여기에 다른 유저와의 사회관계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가 되는 셈이죠.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은 이 메타버스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글로벌 그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에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또 아마존, 또 페이스북, 또 텐센트 등 이렇게 이제 5곳이 참가를 선언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이게 이제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네. 기술 발달이 이유인데요. 메타버스 서비스가 현실과 유사하게 구현되려면 그래픽, 통신, 클라우드, VR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이런 기술들은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이들 IT 기업이 뛰어든 배경이 됩니다. 네. 또 코로나19는 메타버스 수요를 키워왔고요. 사회적 거리 등으로 바깥 활동이 크게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대면 방식의 원격 회의, 온라인 강의 등 언택트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만남은 이제 평범한 일상이 됐고요. 이런 생활이 1년 이상 진행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적응했죠. 코로나 초기에는 비대면만 하던 상황이었는데 무엇이든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욕구가 다양해졌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 공간과 유사한 경험을 원했고 메타버스는 이를 해결해 줬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이 금융과 유통, 또 헬스케어 같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해서 앞으로 10년 뒤에는 대략 한 1,700조 원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분들도 많던데. 네. 이에 이제 정부도 좀 최근 그 민간 기업들과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고 하죠, 지금. 네, 맞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8일 판교 ICT 문화융합센터에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는데요. 네. 얼라이언스 메타버스 정책의 근간이 되는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의 일환입니다. 디지털 뉴지를 실현하고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민간이 프로젝트 기반을 주도하고 이를 정부가 뒷받침하는 체계입니다. 민간에서는 현대차, 분당 서울대병원, 네이버 랩스, 이동통신 3사, 또 지상파 3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그다음 CJ ENM, 롯데월드 등이 참여했고요. 이들은 메타버스를 필두로 한 가상융합, XR이라고 하거든요. 기술이 오는 2025년 약 520조 원 규모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보고 힘을 모았습니다. 현재 메타버스를 가장 그래도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체는 전 국민의 메신저죠. 카카오톡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렇다 보니 이제 AR이나 또 VR 플랫폼, 또 핀테크 기업, 또 게임 회사 등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주가도 많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좀 어떻습니까?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던 로블록스의 경우는 1분기에 깜짝 실적 발표를 하면서 대장주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넷플릭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메타버스는 IT 기술이 총망라된 기술인 만큼 이 시장이 정말 제대로 뜨면 대부분의 IT 기술 관련주들은 다 수혜를 입게 될 겁니다. 콘텐츠 역시 마찬가지고요. 현실인 듯 현실이 아닌,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현실인 듯 현실이 아닌 이 메타버스의 세계 속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나의 인생을 꾸려가고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 유진상 기자님. 네. 저는 여전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연 이 가상의 세상 속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할까? 이게 또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현실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실존하지 않는 디지털 드레스가 9,500달러에 팔리고 한 아이돌 그룹이 신곡 오디오 발매 기념으로 가상세계에서 팬사인회를 열었다고 하면은 믿기실까요? 가상에서 팬사인회를 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인을 어떻게 해준대, 그걸? 일단은 저도 정확히 어떻게 사인을 해줬는지 보지는 못했는데요. 대단하네요. 이렇게 사인을 하고 또 미국 유명 래퍼는 한 게임 속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이 공연에서 1,230만 명을 모았습니다. 게임 속에서 공연을 했다고요? 네, 근데 이게 1,230만 명이 모인 거거든요. 보통 오프라인에서 콘서트 하면 한 1만 명 정도 모이면 많이 모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전 세계에서 1230만 명을 모았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데요. 제페토라는 메타버스가 있는데요. 이 제페토 스튜디오를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아바타의 패션 아이템을 디자인하고 판매했는데, 지난해 총 활동자가 6만 명에 달합니다. 또 아이템 거래액은 8억 원을 돌파했고요. 예.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케팅 활동도 활발한데요. 몬스터라는 음료 회사는 게임 속에서 음료 마케팅을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예, 이런 예를 보면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있는 셈이 맞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가끔 다뤘던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한 뭐 각종 알트코인이죠. 예, 메타버스에서 이게 통화로 사용이 될 건데요. 아, 그래요? 예, 옛날 그 싸이월드 도토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싸이월드는 도토리 판매 수익이 하루에 약 3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예, 연 매출이 한 1,000억 원 정도 넘긴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도토리는 우리나라에만 한정됐었는데요. 이 메타버스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합니다. 그렇죠. 예, 제대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 액수가 어마무시할 듯합니다. 그리고 봉이 김선달 아실 텐데요. 봉이 김선달.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대동강물을 팔았죠. 아마도 이게 현실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메타버스에서는 있지도 않은 디지털 부동산, 어쩌면 뭐 달과 화성을 사고 파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과거에 세컨드 라이프라는 메타버스에 시초가 되는 게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진짜 가상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사고 팔았습니다. 세컨드 라이프. 예. 자, 현재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장 열광하는 세대가 그 MZ 세대라고 하죠. 예. 네네. 다시 말해서 이제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이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라고 하던데, MZ세대. 이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몰리면서 또 반대로 좀 또 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과 현실의 벽이 무너질 테니까요. 가상현실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현실의 법 질서를 그대로 가상세계에 적용을 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겁니다. 일례로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경우에 미국에서는 뭐 불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상 금지된 행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가상세계 하고 현실에 이제 벽이 무너지면서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가상 세계 중독 역시 또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게임 중독 같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네네. 기존 온라인 게임과 달리 메타버스는 이제 일상생활로 인식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심각한 중독 우려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가상 세계에서 또 지나친 몰입은 현실 세계의 일상을 황폐화시키고 정체성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돈 벌 생각도 안 해요. 네네. 예를 들자면 뭐 자식을 뭐 낳아서 키울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이 가상 세계에서는 최고로 잘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참 이러다 보니까 또 걱정되는 게 사람과 사람, 또 감정과 감정의 소통 같은 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이게. 네네. 맞는 말씀인데요. 뭐 사실 이런 문제는 지금도 겪고 있는 거거든요. 뭐 사이버 폭력 문제 심각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뭐 익명을 가장한 범죄 행위인데 아마도 메타버스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은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건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조금 사실 의문입니다. 예. 자, 일단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유진상 기자. 전 세계가 이 메타버스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확장성에 또 있다고 보는데, 단순 가상 세계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또 이 다양한 산업에 응용 가능하다는 게 이게 또 메타버스의 장점이라면 장점일 텐데, 앞으로 이 메타버스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컨텐츠, 온라인 마켓, IT 산업에는 훈풍이 될 거고요. 먼저
그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건데요. 그러겠죠. 예,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쌓일수록 더 똑똑해지는데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데이터로 저장되면서 이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엄청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효율성도 향상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가상세계인데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상세계 기술을 통해서 제조 공정을 미리 철저히 시뮬레이션 하고요. 실제 생산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증강현실을 통해서 작업자의 그 작업 효율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는데 아마도 한 번쯤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 이런 이름으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도 발전할 건데요. 다양한 콘텐츠가 등장하고 또 각 산업 간 융합되면서 더욱 발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 산업도 변화가 생길 텐데요. 메타버스 내에서 다양한 암호화폐가 유통되면서 이를 담당할 금융기관이 발전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또 이제 비대면 문화 역시 더 발전할 텐데요. 이건 반대로 이제 현재 도시 인구 집중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가상 세계에서 만나면 비대면으로 모든 게 가능해지는데 굳이 뭐 도시를 주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패션이나 뷰티, 모빌리티 산업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유진상 기자 바쁜데 바쁘신데 이렇게 또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또 가보셔야 되잖아요. 또 어디로 또 출발하셔야지. 예, 열심히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메타버스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전화 인터뷰를 하고 계시지만은 네. 이게 지금 메타버스 기술이 되게 좋아지면은 스튜디오 안에서 유진상 기자 그래픽을 띄우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띄워가지고 저는 유진상 기자랑 스튜디오에서 대화는 하고 있는데 유진상 기자는 지금 전화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세계가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은 이제 라디오 진행도 집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세상이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되게 무서운 세상이 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또 부작용들은 또 미리미리 또 대비를 해야 되겠고. 지금 뭐 빨리 끊으라고 뭐 사인을 누가 주는 것 같은데 시그널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IT조선 유진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021년에도 인천이움 캐시백 10%로 행복하소. 인천시민 전용복지몰 인천이몰에서 인천 직구 상품을 구매하면 매월 한도 없이 캐시백 10% 플러스 5,600여 개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는